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와 르네상스 정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 제목입니다. 이미 다빈치에 관해서는 여러 개의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 싶어서 오늘 짧은 영상을 다시 하나 올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르네상스 정신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다빈치 하면요,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지가 인류 역사를 바꾼 천재 1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다빈치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최고의 천재로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호기심이죠. 두 번째도 호기심입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입니다. 그의 지치지 않는 호기심이 그를 인류의 최고의 천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가 얼마큼 호기심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의 유산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그의 다빈치 코덱스입니다. 37년간 3만 장이 넘는 코덱스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빌 게이츠가 경매에 나온 다빈치 코덱스를 35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사들입니다. 빌 게이츠가 얼마큼 다빈치를 존경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의 관찰력과 상상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의 코덱스에서 한 가지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이런 새의 날개를 관찰하고요,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늘을 나는 기계를 상상했습니다. 또 오늘날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도 그의 노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헬리콥터의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또 그는 낙하산도 그려놓고 있죠. 그는 수백 년을 앞서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코덱스 안에는요, 인간의 신체에 대한 놀라울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스케치들로 가득한데요, 그는 특별히 30여 차례에 걸쳐서 사람의 몸을 직접 해부했다고 합니다. 근육과 혈관의 구석구석까지, 심지어는 태아의 모습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이와 같은 인간 신체에 대한 관심은 소위 인체 비례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다빈치 코덱스에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체 비례도인데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자고 한다면 비트레비우스적 인간 신체 비례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체 비례도 속에서 르네상스 미술의 정신과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그림입니다. 비트루비우스는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건축가인데요, 그가 건축 14라고 하는 책을 남기는데요, 르네상스 시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책을 읽고 다빈치는 크게 영감을 얻습니다. 건축 10서에서 다빈치를 감동시킨 구절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균형을 갖춘 인간의 몸을 연구해야 한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빈치가 흥분했던 것은 르네상스의 정신을 기원전 1세기 건축가가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비트루비우스는 그의 책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인체 건축에 적용되는 비례 규칙을 신전 건축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체 건축이라는 것은 조각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조각을 할 때 적용되는 비례는 이 신전 건축을 할 때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신체에는 아름다움이 원천이 되는 비례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트루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원과 정사각형 안에 꼭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릴 수 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다빈치의 호기심이 이제 극에 달하는데요, 원과 정사각형 안에 인간을 꼭 맞게 그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다빈치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즉 원과 사각형 안에 꼭 맞게 사람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루비우스의 설명을 따라서 다빈치는 그대로 실험을 해보고 실제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빈치는 무수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거울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두 팔을 벌린 길이는 그 사람의 키의 길이와 같다. 즉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즉 아름다운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팔을 벌리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두 다리를 신장의 4분의 1만큼 벌리고 팔을 정수리 높이까지 올린 다음에 배꼽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원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비율을 가진
아름다운 비례를 가진 인간 신체를 그리면 배꼽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원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을 합쳐 놓으면 인간은 정사각형과 원 안에 꼭 들어간 모습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체 비례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의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체 비례도를 완성하고 보니까 인간의 아름다운 신체는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 팔부터 어깨까지의 길이는 이 어깨부터 다른 쪽 팔까지의 길이가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대 1.618입니다. 또 정수리에서부터 이 목까지, 그리고 목에서부터 배꼽까지가 또 1대 1.618로 되어 있고요. 또 머리부터 배꼽까지와 배꼽부터 다리까지가 또 1대 1.618로 되어 있네요. 또 다리부터 무릎까지와 무릎부터 배꼽까지의 길이가 또 1대 1.618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신체, 아름다운 신체의 비율 안에 황금비가 숨겨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다빈치는 그의 작품 속에서 인물을 그릴 때 정확하게 이 황금비를 적용해서 정확한 비례에 맞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도 잘 알려진 그의 대표작 모나리자를 한번 보시죠.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시면 정수리에서부터 턱까지의 길이와 턱부터 배꼽까지의 길이가 정확하게 황금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만 놓고 보면 머리의 폭과 머리의 길이는 황금비 1대 1.618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눈썹 부분부터 코밑까지의 길이와 코밑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1대 1.618 황금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코와 입의 길이의 비가 또 1대 1.618입니다. 코밑 부분부터 아랫입술 밑부분까지와 또 아랫입술 밑부분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1대 1.618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적 미인의 표준도가 마련된 셈인데요. 이른바 황금 비율 마스크가 탄생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빈치의 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황금 비율 마스크를 그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형에 사용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빈치는 이와 같이 정확한 비율에 따라서 모나리자를 그렸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차를 보시죠. 온통 이 최후의 만차에도 황금비 투성입니다. 황금비를 고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후광 효과를 나타내는 이 창문도 1대 1.618입니다. 그리고 이 천장의 그림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1.618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탁자도 중앙을 1로 기준으로 양쪽이 1대 1.618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이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빈치는 이와 같이 자신이 인체 비례도에서 황금비를 발견하고 그 황금비를 그의 작품 곳곳에 적용해서 그렸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비드상이죠. 다비드상도 알고 보면 정확하게 머리부터 배꼽까지, 배꼽부터 다리까지가 1대 1.618의 황금비가 적용된 작품입니다. 여기서 인체비례도, 다빈치의 인체비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빈치의 인체비례도에는 그 당대의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바로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 본격적으로 출현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다빈치의 인체비례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례와 균형이 아름다움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르네상스 고전주의, 즉 르네상스 클래식이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에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 비례,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말하죠. 다빈치는 이러한 르네상스 클래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의 작품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요, 다빈치는요, 원근법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적용을 했었고요. 스푸마토 기법을 또 모나리자 등의 작품에 적용을 시켰죠. 또 명암법을 사용했죠. 이와 같이 르네상스 미술의 표준을 다빈치가 완성했다라고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빈치의 인체비례도가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다빈치의 인체비례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